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기브 앤 테이크고요. 저자는 애덤 그랜트, 출판사는 생각연구소입니다. 이 책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제목은 투자 회수, 통념을 거스르는 성공. 2장의 제목은 공작과 판다, 충분히 베풀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 3장의 제목은 공유하는 성공, 승리를 독차지하지 않는 행위의 놀라운 가치. 4장의 제목은 만들어진 재능, 누가 어떻게 잠재력을 이끌어내는가. 5장의 제목은 겸손한 승리, 설득하지 않고도 설득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무기. 6장의 제목은 이기적인 이타주의자, 지쳐 떨어지는 사람과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의 차이. 7장의 제목은 호구 탈피, 관대하게 행동하면서도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법. 8장의 제목은 호혜의 고리, 무엇이 인간을 베풀도록 만드는가. 9장의 제목은 차원이 다른 성공,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 최고에 오른다 입니다. 각 장은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럼 1장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투자 회수, 통념을 거스르는 성공. 첫 번째 이야기, 착한 사람은 꼴찌로 살 수밖에 없는가.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의 실리콘밸리. 두 아버지가 축구장 곁에 서서 어린 딸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업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둘 중에 키가 더 큰 데니 셰이더는 네스케이프, 모토로라, 아마존에서 일한 적이 있고 창업에 몰두해 여러 회사를 설립한 경험이 있는 사업가다. 검은 머리에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는 스스로를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부르길 좋아했다. 그는 30대 후반에 첫 회사를 세운 뒤 이제 막 네 번째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끝을 모르고 이어갈 수 있는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셰이더는 옆에 서 있는 데이비드 호닉이 금세 마음에 들었다. 호닉은 직업 투자자로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염소 수염을 기른 키 작은 사내였다. 그는 취미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수집했고, 대학에서 컴퓨터 음악을 전공하는 한편 법학과 범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로펌에서 경무에 시달리던 호닉은 어느 날 한 벤처 창업 투자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그 일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해왔다.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셰이더가 호닉에게 말했다. 지금 추진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셰이더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호닉은 이상적인 투자자였다. 호닉의 입장에서도 셰이더에게 투자하는 일은 좋은 기회였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공 경험이 없는 신출내기 사업가지만, 셰이더는 이미 2번이나 잭팟을 터뜨린 블루칩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1999년에 설립한 첫 번째 회사 어셉트닷컴은 아마존이 1억 7,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2007년에는 모토로라가 그의 두 번째 회사 굿테크놀로지를 5억 달러에 인수했다. 셰이더의 경력이 그만큼 화려했기 때문에 호닉은 그가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꼭 알고 싶었다. 며칠 후 셰이더는 호닉의 사무실로 찾아가 구상죽인 사업 아이디어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온라인 구매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 호닉은 그 주에 쉐이더를 회사 파트너들에게 소개했고 그 자리에서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다. 쉐이더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던 호닉은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다. 쉐이더의 명성이 자자하고 아이디어도 참신해 다른 투자자들 또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호닉은 회사 파트너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게 투자를 제안하는 건 우리만이 아닐 겁니다. 우린 미국 최고의 벤처 투자 회사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아닌 우리 돈을 가져다 쓰도록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해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쉐이더에게 고민할 시간을 넉넉히 주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 쉐이더가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 아이디어를 홍보할 여유가 없도록 기한을 짧게 정하고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았다. 그것은 대다수의 벤처 투자 회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호닉은 쉐이더에게 빠른 기한 내에 대답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제안과 다른 투자자들의 제안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해보라고 권했다. 사업가에게는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고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호닉은 당장 결정하도록 급하게 재촉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원칙처럼 지키고 있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호닉은 쉐이더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신의 이익보다 쉐이더의 입장을 우선시했고 쉐이더가 다른 선택지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여유를 주었다. 쉐이더는 몇 주 동안 여러 투자자를 만나 아이디어를 홍보했다. 그 사이 호닉은 자신이 여전히 강력한 후보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쉐이더에게 중요한 자료를 보내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투자자로서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40명의 추천인 명단이었다. 호닉은 투자자가 사업가에게 능력과 신용을 기대하듯 사업가도 투자자에게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단 사업가와 투자자가 계약을 하면 투자자는 이사회 임원이 되고 사업가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준다. 호닉이 보낸 40명의 추천인 명단은 그가 지난 10여 년간 벤처 사업가들을 위해 헌신하며 흘린 피땀과 눈물을 의미했다. 그는 그 명단이 자신의 역량과 인격을 보증해 주리라고 확신했다. 몇 주 후 쉐이더는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려 호닉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합니다.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쉐이더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가 제안한 내용은 재정적 조건에서 호닉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호닉이 보낸 40명의 추천인 명단뿐이었다. 쉐이더가 명단에 적힌 추천인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호닉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호닉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그의 성품이었다. 쉐이더는 호닉이 객관적인 자세로 사업을 바라보고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그저 너그러운 태도로 용기를 북돋우는 일에 골몰할까봐 걱정스러웠다. 한마디로 호닉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기에는 너무 나약해 보였다. 쉐이더가 선택한 투자자는 사업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총명한 조언자였다. 쉐이더의 생각은 간단했다. 나에게는 좀 더 도전적이고 객관적인 이사회 임원이 필요해. 호닉은 사람이 지나치게 착해서 정작 회의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는 호닉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마음은 당신에게 끌리지만 머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군요. 나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혼익은 뒤늦게 자책하기 시작했다. 이런 얼간이 같으니라고. 투자계약서에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다면 그가 받아들였을 텐데 대체 어찌 된 거지? 나는 지난 10년간 좋은 평판을 얻었고 투자 성과도 괜찮았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일로 데이비드 호닉은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 과연 그럴까? 두 번째 이야기. 재능, 노력, 운 뒤에 숨은 성공의 동력. 통념에 따르면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성취 동기, 기회다. 성공을 거두려면 재능을 타고나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기회도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런데 데니 셰이더와 데이비드 호닉의 이야기에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하는 네 번째 요소가 등장한다. 그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선택을 한다. 이때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되돌려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는 쪽을 택해야 할까? 나는 조직심리학자이자 와튼스쿨 교수로서 10년 이상을 이 선택 연구에 집중해왔다. 그 연구 대상은 구글의 직원부터 미국 공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했고 어느 쪽이 성공에 더 유리한지와 관련해 충격적인 결론을 얻었다.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획기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과학자들은 개인마다 선호하는 호혜 원칙이 다르다는 것, 즉 사람마다 주는 양과 받는 양에 대한 희망에 극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선호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혜 원칙의 양극단에 선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그 둘을 각각 기버와 테이커라고 부르겠다. 테이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호관계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또 세상을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보고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많이 얻으려 한다. 사실 평범한 테이커는 잔인하거나 극악무도하지 않다. 그저 조심스럽고 자기 방어적일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만약 데이비드 호닉이 테이커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원하는 데니 셰이더의 입장보다 투자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우선시해 계약 마감 기한을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호닉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버는 상대적으로 드문 부류다. 그들은 상호 관계에서 무게의 추를 상대방 쪽에 두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한다. 테이커는 자신에게 중점을 두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기버는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자기가 상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핀다. 돈과 관련해서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버와 테이커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의 많고 적음이나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연봉의 액수에 따라 구별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버와 테이커는 행동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테이커는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다. 기버의 손익 개념은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 기버는 자신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보다 타인의 이익이 더 클 때 남을 돕는다. 심지어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남을 돕는다.